기준금리가 오르면 소비자 지갑이 다친다. 민간 소비가 감소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뭡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죠. 월급은 뻔한데 이자로 내야 될 돈이 늘어나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준금리 오르면서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더욱더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인 거죠.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가 0.25% 오르면 민간 소비는 0.15%까지 감소하는 걸로 분석이 된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건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력 감속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금리 상승을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절대로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꽤나 어렵고 꽤나 충격적이다라는 거죠. 이미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최악. 어쩌겠습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 감소가 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하고 물가 원재료비 상승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고물가 때문에 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일도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꽤나 어렵죠. 안 오른 게 없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와중에 SPC 삼립은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고 하죠. 밀가격이 올라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로 빵값에 가격을 반영시켜서 수익을 많이 본 거죠. 동네 빵집은 힘들어하고요. 개개인들은 비싼 물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특히나 식품 제조 회사들은 이 시기에 이익이 대폭 더 늘어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대기업 가공식품들이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가성비 좋은 상품들을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많이 구매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가게 사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비싸면 대기업 물건을 외면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가격들이 제대로 싸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나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궁여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지금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오이값이 2배 이상 올랐고 상추값 2배 오르고 깻잎하고 대파도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니까 힘든 거죠. 고물가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새로운 모습도 생겨나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 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씁쓸하죠. 이제는 고물가 때문에 성장률 둔화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동안 보복 소비 했는데 앞으로는 극단적인 무소비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 급등하고 있고 원화 가치 낮아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대책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참 암울하고 황당하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강달러 현상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엔화도 떨어지고 유로화도 떨어지고 이러다가 강달러 악순환에 젖어들 것 같습니다. 수출은 낮아지고 돈은 못 불어오면 빚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체 침체는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소비를 안 줄이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올해보다 내년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내년은 내후년은 내년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밥값이나 커피값을 이미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줄이겠습니까? 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욱 험난한 경제 위기가 닥치죠. 이 험난하고 어려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줄이냐 아니면 스스로 줄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줄이면 강제로 소비를 줄이게 강요당하면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통제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통제당하는 것보다 끌려다니는 것보다 허덕이는 것보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줄여나가야 된다. 철저히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40대 이상이 되면 자기 자신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하고 혼자 대화하면서 혼자 톡백하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휩쓸려 다니면서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좀 외롭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못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엉뚱한 소리 듣고 사기당하거나 뒤통수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의도적으로 외롭게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하고 의미 없는 술자리에 끼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 챙기고 먹을 것 가리는 좀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최대한 절제하고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때로는 집단, 조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조직이나 집단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개인 생활은 좀 분리된 삶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좀 낫지 않겠습니까? 좀 더 검소하게,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갑자기 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거죠. 사방에 사기꾼 천지입니다.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코인 사기, 온갖 것들이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현실 생활, 우리의 실제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먹는 걸 줄이는 거랍니다. 좀 씁쓸하죠. 다른 건 이미 알아서 줄여놨기 때문에 먹는 걸 줄이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먹는 거는 최대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는 줄이면서 어떻게든 건강을 생각한 식비 줄이기에 좀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말처럼 절대 쉽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좀 두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좀 우리네 삶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고 하네요. 미국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행 가는 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행 외식 줄이고 미용도 미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어디입니까? 선진국들 뭐 캐나다나 아니면 이런 데 가면 뭐 머리 덥수룩하게 다니는 남자애들 되게 많잖아요. 깔끔하게 안 해 다니고. 왜 그러겠습니까? 미용실 가면 너무 비싸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죠. 함부로. 그리고 외식도 잘 못하죠. 왜? 비싸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적당히 어물쩍 소비하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함부로 소비를 정신을 놓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신줄 놓고 적당히 소비하고 적당히 먹고 지내다가는 파산하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앞으로 쉽사리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최소 2, 3년은 이 고물가를 감당하고 적응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고려하면서 사는 깐깐한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마실까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